주차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이죠. 오늘 공매도는 7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양약품은 좀 전에 확 튀더라고요. 그래서 튈 때 외인하고 기관의 매수세를 봤는데 요렇게 이제 내려올 때요, 외인이.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외인이 들어 올려서 1분만 더 보자 했는데 바로 꺾였어요. 그래서 조금 버텼고 그래서 외인이 계속 밀어줘서 다행히 수익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량 진입했고요. 튀어 올라갈 때 잡았고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서 청산을 해서 일양약품이 1.35% 수익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튀어갈 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순식간에 튀어 올랐을 때 외인과 기관의 어떤 흐름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거는 단기적인 급등인지 아니면 상승의 신호탄인지를 좀 빠르게 파악했었는데 뭐 순간적으로 어쨌든 단기적인 급등이었던 걸 판단이 돼서 이제 공매도를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인데요. 자, 오늘 남선 알미늄이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 물량이 없더라고요. 대주 물량이. 그러니까 빠질 거라고 판단하는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없어서 뭐 추가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량씩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 물량을 잡기 위해서는 한 번에 그 대량 물량을 거래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나눠서 매도 주문을 걸어 놓고 그다음에 저 위에다 뭐 상한가나 이런 데 걸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수정하는 형식으로 정정하는 형식으로 물량을 계속 홀딩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안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딱 들어가고 또 올라가면 다시 매도 쳐야지 이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확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아예 물량 자체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요 그 화살표는 자동으로 표현되는 거고 요 그 네모는 제가 일부러 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원큐에는 물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국투자증권은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 물량은 금방 없어지는데 하나 원큐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이제 더 힌트 플러스 때문에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물량을 조금 잡았어요. 남선알미늄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봐야 되나요? 남선알미늄.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여기는 물량이 있어갖고 잡고 청산하고 뭐 잡고 청산하고 이제 그래서 요 화살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네모박스나 동그라미는 제가 그 하나 원큐에서 잡은 거를 또 일일이 여기 또 하나 원큐에 제가 문의해봤더니 거기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시스템이 없대요 차트에. 그 우리 키움에는 복귀 차트도 있고 그런데 요 뭐 한국투자증권은 복귀 차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여기다 체결을 클릭하면은 제가 어디서 체결했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원큐는 그 자체가 없어서 여기다 그냥 원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갔고 내려오면서 이제 21선 정도 3분 봉상 21선을 청산하고 이거는 고점 돌파가 어렵다고 느껴서 다시 한번 잡았다가 또 청산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하나 원큐의 물량들을 잡고 청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잡은 거 플러스 여기 추가 매도 해가지고 여기서 청산한 거죠. 이 한국투자증권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 오늘 3분봉으로 좀 볼까요? 오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10시 반 조금 넘어서죠. 10시 반이면 보통 이제 꺾이는 타이밍이라고 보통 생각했었는데 이때 이제 물량이 쫙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바로 확 꺾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오늘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모아가야겠다 했는데 물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원큐에도 많지는 않았고 결국 물량의 핵심이었었던 것 같고 외국인이 계속 밀어주는 상황이고 끝까지 버티다가 점점 흘러내렸고 1시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죠.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시 이후에 상황을 봤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조금 미는 것 같고 기관 정도가 좀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올릴 것 같진 않고 이낙연 관련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청산을 좀 했습니다. 남선 알미늄. 자,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는 오늘 장중에 악재가 좀 나왔어요. 네, 장중에 그 안전성 자료 조작을 통해서 이제 악재가 좀 나왔는데 뭐 6개 품목 허가 취소 절차가 착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고 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조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게 좀 튀어 오를 때 매도를 잡으려고 했는데 살짝 튀어오르고 다시 꺾일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매도 청산 매도 청산 이런 식으로 소량씩 그렇게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글쎄 급하게 이렇게 쭉 낙주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들어 올리는 흐름을 따라서 이제 매수도 하실 텐데 오늘은 이 악재가 좀 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활용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때 수급도 뭐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때 수급이 외인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소량이니까 이제 한번 테스트 삼아서 들어가 봤죠. 이 악재가 있었는데 웨이디 밑에서 받은 매수 물량인지 아니면 시장가로 긁은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웨이는 매수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대량 물량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는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판단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인이 이거 제가 보기엔 긁은 물량이라기보다 받쳐놓은 게 체결돼서 매수 물량으로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웨이는 더 이상 매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또 이제 들어갔었던 거죠. 자, 그다음 신풍입니다. 신풍은 오늘 외인 기관 합산 375억 순매도였거든요. 순매도 금액으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다음이에요. 그래서 순매도 금액이 오전부터 좀 셌었고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석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었고 들어갔는데 이때가 조금 낮은 자리다 싶어 빨리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더 밀렸죠. 밀리고 반등 오면 다시 매도해야지 하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은 이렇게 반등 나오고 들어갔다가 되돌릴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흐름이 지금 꺾인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밀린 다음에 다시 돌아나가는 그림이어서 흐름이 꺾였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매매 동향만 믿고 그냥 들어갔고 요쯤 돼서 이건 이제 돌리는 그림이니까 청산해야 되는데 밀리면 빠져야지 하고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제 급등 나오고 다시 반락 나올 때 이거는 계속 우상향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청산을 했죠. 했는데 힘이 없이 밀리는 모습. 그래서 어제 들어갔던 종목에서 이제 V자 반등 크게 일어난 그 모습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계속 V자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중간에 들어올리는 수급이 없었잖아요. 계속 미는 거였고 어제 그 무슨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는 그 웨인이 살짝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그림이고 이거는 버텼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웨인이 계속 밀었으니까 기관이 또 크게 드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매매가 아니었나. 물론 이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웨인이 반등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버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장도 좀 안 좋았었고 신풍제약이 조금 오늘 아쉽습니다. 다음 아난티는 장 초반에 들어갔었는데 그 오전에 10시 18분 정도죠. 10시 18분 10시 조금 넘어서 자 요때 요 정도죠. 요 정도에 그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 기관이 크게 들어오진 않는데 웨이는 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심하고 매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싶었고 매도를 들어가서 추가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이게 또 물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만 소량만 들고 있다가 빠지길래 꺾여서 이제 청산했습니다. 아난티나 데아티아이 같은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빠지는 종목들이었었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있었고 해서 여기에 기대서 매도를 들어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데아티아이. 오늘 급등이 한 15%까지 데아티아이가 나왔고 철도 종목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갔던 게 9시 51분이네요. 한 요쯤 됐던 것 같아요. 예. 주가는 올라가는데 외인이 크게 동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이 확실히 밑으로 밀었으면 굉장히 크게 들어갔을 텐데 제가 너무 데아티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생각했던 건지 이건 금방 꺾일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들어 올리더라고요. 들어 올리는데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도를 하려고 봤더니 당연히 물량이 없죠. 데아티아이 같은 종목을 그대로 두진 않겠죠. 다들 공매도를 치겠죠. 올라오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하나 원큐로 또 네, 하나 원큐에서 네, 이렇게 이제 하나 원큐에서 조금씩 잡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급등 슈팅이 나올 때는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량씩 이제 모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슈팅이 하루 종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나와도 11시나 그쯤 돼서는 보통 꺾인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같이 쭉 끌어올렸다면은 안 들어갔거나 손절을 했을 텐데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들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기 슈팅은 아니더라도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 그때 이제 10시 반 정도에 정확하게 10시 반 정도부터 흐름이 꺾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타이밍이 보통 10시 반, 10시, 11시 요런 타이밍에 또 10시 15분 홍콩 항생이 열리는 그 타이밍이 조금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지켜봤는데 어차피 소량 들어간 거니까 확실히 꺾였고 21선 정도에서 한번 청산 밀렸는데 이게 또 이제 혹시라도 이 추세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추가 청산했더니 조금 더 밀렸고요. 다시 들어 올리는 그림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이 더 이상 데아티아에 관심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올라올 때 또 매도 청산. 네. 여기서 잡았던 한국투자증권 물량은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물량이 없어서 하나 원큐로 이제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데아티아이를 매매를 했고 금호타이어는 없었어요. 아예 물량 자체가. 이 한국투자증권에는 물량이 유독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원큐를 같이 할 수밖에 없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제 물량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원큐에서 조금씩 이제 왜냐하면 좀 슈팅이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고가까지 잡았어요. 예. 20%까지 넘어갔었는데 자칫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매매 동향을 봅니다. 외인이 밀어주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건 꺾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이 외인 기관 대량 물량 저 파란 선 그다음에 초록선 빨간 선이 세 개가 쭉 같이 올라가면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고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단기 슈팅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만약에 외인이나 기관이 돌려버리면 손절하면 되니까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소량씩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아갖고 정말 급격하게 쫙 빠졌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10시 15분 항생이 열리는 그 시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0시 15분, 10시 반, 11시 이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꺾였고 여기서 일부 청산하고 다시 들어올린 다음에 밀어서 여기서 더 밀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분할해서 다 이제 청산한 거죠. 보니까 이제 최저점에서 청산한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데가 없었으면은 뭐 고점에서 매도해서 저점에서 청산하는 그런 그림이었을 텐데 고점에서 청산한 곳까지 거의 여기가 22%고 여기가 8%니까 14%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모아갔기 때문에 평단가는 한 이쯤 됐을 거고, 예, 실제로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서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조금 들어가고 해서 평단가가 아마 더 낮았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금호타이어까지 했고, 그래서 하나 원큐에 금호타이어가 지금 1.41%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예, 대하TI는 0.74%. 생각보다 이게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수익금은 뭐 큰 의미 없고요, 지금은. 예. 어차피 그 테스팅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원큐 말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신풍제약에서 좀 아쉬운 손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손실률이 1.8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슈팅을 기다려야 하고, 차라리 못 먹더라도 슈팅이 그 소멸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족족 업틱 롤 때문에 시장가 매도는 안 되니까 한 틱 위에다가 항상 걸어 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한 네다섯 틱 위에다가 걸어 놓는다든지, 약간 이런 그 슈팅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습관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중요하지 않고 수익률인데, 이게 좀 아쉬워요. 예. 사실 이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4, 5%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먹은 거는 이제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슈팅 나올 때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평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은. 그래서 이제 한번 진입했을 때 한 종목당 이제 꺾이는 그 지점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또 꺾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10%뭐 12% 이렇게 빠지는 종목도 있는 거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3, 4% 정도는 진입마다 수익률이 좀 나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손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급격하게 올라가서 외인은 밀어주는데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4, 5%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손익비를 조금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을 좀 투입하려고 했는데, 아직 조금 그 350 종목들의 어떤 흐름, 지금 공매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어떤 특성, 오늘 대하TI나 금호타이어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이 예전에는 대주거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 했지만, 지금 대거 좀 뭐 어느 정도 참여는 했거든요. 크지 않지만 비중이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근데 이제 개인들도 매도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도 좀 알아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더 슈팅이 나오면 이제 숏 커버링 같은 것들이 나와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몇 번 경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숏 커버링에 대해서. 오히려 숏 커버링이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더 큰 자리에서.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숏 커버링 지난 다음에 매도한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겠죠.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시간 많으니까 경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은, 주식 선물은 지금 5월 4일 날 한번 들어가고 7일 날 한번 들어갔고, 베이시스가 지금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죠. 그래서 만기일이 다 왔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굉장히 낮고, 만기일이 넘어가면 차월물 가지고 이제 베이시스가 좀 벌어지겠죠. 그때 이제 조금 주식 선물을 공매도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하루 종일 봤는데 크게 RFHIC라는 종목이 조금 벌어졌다가 좀 좁혀지긴 했는데 몇 틱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은 조금 만기가 좀 지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식 선물 거래는 없었고요. 공매도 7종목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내일 또 공매도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